네, 이번에는 좀 라이브러리보다는 기술적 타입이나 타입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된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도메인 리서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도메인 리서치 어싱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프로미스 도메인 리서치가 있는데 이건 도메인 리서치의 프로미스 입힌 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도메인 리서치 어싱크가 뭐냐? 그 네버스로우에는 그 리서치 어싱크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냥 리서치 말고. 그래서 그 그래서 리서치 어싱크가 뭐냐? 프로미스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프로미스에서 내부에 있는 객체를 수정을 하려면 그 프로미스 댄을 해가지고 프로미스를 한번 풀어야지만 내부에 있는 이제 객체들을 그 처리가 그 가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댄 자체가 프로 다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 네벌서의 리서치 어싱크는 이 프로미스를 좀 더 강화해서 프로미스를 풀지 않고도 리서치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어싱크 이런 것도 있는데 오케이 어싱크 있는데 이건 사실 잘 안 썼고요. 그래서 그냥 맵 에러 이런 것처럼 그냥 리서치에서 했던 거를 그냥 프로미스에서도 쓸 수 있게 리서치 어싱크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이자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해서 뭐가 달라졌냐? 이게 좀 혁신적인 게 체이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네, 뭔가 좀 코드가 많이 달라졌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메소드 왼쪽에 붙어있던 그 어싱크라는 그 문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프로미스 어싱크가 이 함수의 결과를 한번 프로미스로 감싸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없고 그냥 리턴 한번 프로미스로 감싸주겠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미스가 아니라 도메인 리서치 어싱크로 감아서 보낼 거기 때문에 이제 어싱크는 제거를 해줬고요. 이제 find unique entity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좀 이제 이런 체이닝 방식으로 바뀌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프로미스에서 디지게트 find unit 프로미스를 이게 이제 프로미스를 반환하잖아요. 비동기 함수니까 이제 리서치 어싱크 from 프로미스로 받아서 이제 리서치 어싱크로 반환한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그 unexpected 프리즈마 에러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고 그게 아니면 매핑을 통해서 레코드를 도메인으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뭐 문법만 달라졌지 그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라서 기능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문법만 달라졌고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from promise 안 하고 return 그 OK 어싱크나 error 어싱크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왕 이렇게 해놓은 거 그 체이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기존에 그 완전히 기본적인 것만 쓰고 이런 체이닝을 안 써봐서 뭐 이런 한 김에 좀 체이닝 기반으로 좀 많이 맛깔나게 바꿔놨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체이닝을 안 하고 그 OK 어싱크나 리서치 어싱크 이런 거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없습니다. 기능이 많이 구현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사용하는 쪽에서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또 꼭 굳이 프로미스 라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로미스로 그 체이닝으로 다뤄도 되고
아니면 이제 레포지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이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체이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좀 더 가독성도 좋고, 저는 가독성이 좋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값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체이닝 방식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커맨드 같은 것처럼 어떤 걸 조합하는 것 쪽에서는 이런 체이닝보다는 이품과 리턴을 이용한 얼리 리턴을 이용한 이제 절차식 방법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개발하니까 코딩 스타일은 크게 강조할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레포지토리는 체이닝 방식으로 구현하고 커맨드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미스, 절차식 프로미스로 구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핸들러는 무조건 프로미스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얘는 도메인 리서치 어싱크는 안 받고요. 보면 그 얘가 프로미스가 아니라 도메인 어싱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거부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애초에 타입이 좀 강하게 물려 있어서 이걸 뭐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얘는 리서치 어싱크를 하니까 여러 가지 타입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어차피 그 커맨드는 그 어차피 여기서 리서치 체이닝을 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한번 어웨이트를 하고, 물론 이것도 그냥 리턴으로 해가지고 매치를 해버릴 수는 있는데, 그닥 네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그렇게 하면 코드 몇 줄을 더 줄일 수 있지만, 기존에 쌓여있는 코드를 바꾸기가 좀 귀찮습니다. 네 그렇고요.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걸 체이닝 방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아웃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바꿔본다고 하면, 이제 뭐 이거는 리서치 어싱크가 아니라서 좀 더 수정을 해야겠긴 할 텐데, 리서치 그다음에 from 리서치 어싱크 from safe promise, 쟤는 스로우를 하지 않으니까, 스로우가 되면 어차피 전용 에러 필터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됩니다. 한 다음에 성공을 하면 and then, 성공을 할 경우에는 이제 and then보다는 이거를 위에다가 놓고요. and then 만약에 하면 하고, 만약에 or else, 네. 맵이랑 맵 에러로 해야죠. 맵이랑 맵 에러 하고 리턴 어웨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절차식이 유리한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체이닝이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뭐 그냥 일단 다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은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도메인 리서치 어싱크를 구현을 했고요. 다음이 이제 브랜드 아이디 개념을 추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저 아이디, 보드 아이디 이런 거를 그냥 스트링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매니저 기능을 이제 만들었는데
유저 아이디 들어갈 자리에 매니저 아이디를 넣고 매니저 아이디를 넣어야 될 자리에 유저 아이디를 넣는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라는 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심볼 브랜드에다가 스트링을 삽입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브랜드 타입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코어 아이디로 유저 아이디, 유저 이메일, 유저 네임, 그다음에 파일 아이디, 파일 레퍼런스, 어딘 로그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이걸 왜 추가를 했냐? 그 왜 컴만에 있냐? 그 얘네가 이제 백엔드 코어에 들어가거든요. 이 아이디들을. 근데 백엔드 코어는 브랜드 그 워크스페이스 도메인을 그 안 받습니다. 받나? 이준석 있나? 아 맞다, 이준석 있지. 아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러면 브랜드에 있어도 되는데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아마 커먼에 넣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코어 아이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메인 아이디스 해가지고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아이디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 아이디스나 도메인 아이디스에 먼저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드 아이디가 사용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그 보드 아이디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티드도 도메인 아이디가 그 보드가 생성됐으니까 스트링이 아니라 보드 아이디로 하고요. 그런데 그럼 브랜딩은 언제 입혀주나? 기본적으로 매퍼가 입혀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티티로 바뀔 때는 이렇게 매퍼가 입혀주게 되고요.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이 도메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그 조드가 입혀줍니다. 보면 보드 슬러그가 스트링이 아니라 Z 스트링이 아니라 보드 슬러그 스키마잖아요. 이거를 보면 여기서 보드 슬러그 스키마를 보면 마지막에 트랜스폼으로 보드 슬러그로 타입 단원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목적이야말로 타입 단원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브랜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수단은 뭐 사실 그 헬프 함수가 있긴 한데 타입 단원이 좀 더 싸게 먹힙니다. 어차피 런타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값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드 슬러그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스트링이고 여기다가는 어차피 보드 슬러그 이게 타입 단원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얘는 스트링이라서 어차피 에즈가 안 먹혀요. 에즈 애니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타입 단원이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레포지토리에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바꿔줘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이게 보드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포트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바꿔 놓을 거고요. 포트를 보면 보드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get on by id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네. 그다음에 뭐 UID는 13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UID는 이제 UID죠.
그 다음에 그 getOnBy 슬러그인데 여기다 UID를 넣으면 안 됩니다. 유저 아이디 형식은 보드 슬러그에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넣는 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디드 타입을 다 적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레포지토리 보시면 설명을 했지만 업데이트 엔티티 이런 게 생겼죠. 이것도 뭐 나중에는 디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바꿀 예정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기본 기본 메서드 같은 것도 많이 강화를 시켜줬고요. 그래서 베이스 프리즈마 레포지토리 해서 핸들 이제 에러 핸들 로직 그다음에 엔티티 레포지토리가 엔티티 관련 레포지토리 로직. 그래서 find method paginated entity 해가지고 엔티티를 조회를 하면서 동시에 페이지네이션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메소드나 아니면 다른 것들 많이 추가를 해줬고요. 이게 그 베이스 자체에서는 타입 추론이 제대로 안 되긴 하는데 그 보드 플레이 그 제대로 된 그 엔드포인트 레포지토리라고 할까요? 아무튼 최종 걸로 가면 내부에서도 타입 추론이 잘 되게 됩니다. 프리즈마 보드 셀렉트 이렇게 잘 돼 있죠. 그것도 만드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find unique entity로 이제 그 서픽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스토어처럼 클라이언트 같은 걸로 추가를 해주면 얘도 이제 업데이트 그 가독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 관련해서도 좀 개선이 있었는데 지금 보드 삭제를 할 때 다른 거는 그냥 보드 엔티티를 받는데 얘는 deleted aggregate 엔티티를 받아요. 얘가 뭐냐? deleted aggregate는 그냥 deleted 심볼이 있는 aggregate입니다. 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마킹만 해주는 겁니다. 런타임에 있는데 값이긴 한데 아무튼 타입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toDeleted라는 메소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delete라는 정적 메소드로 구현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얘가 뭐냐? 삭제를 할 때 엔티티는 삭제할 때도 도메인 이벤트를 발행하잖아요. 근데 개발자 실수로 이 삭제 로직을 안 하면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삭제 그 도메인 로직을 실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막고자 toDeleted라는 걸로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얘는 그 클래스 자체를 수정하다 보니까 디스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매핑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런타임에서 얘가 막아주나? 안 막아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toDeleted 하고 deleted 마킹된 에그리거이트만 삭제할 수 있게 deleted 에그리거이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네,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 컬렉션이라는 거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원래는 그 사실 DDD에서 엄밀한 정식 아무튼 전통적인 에서는 이제 에그리거이트를 가져오면 그 에그리게이트의 엔티티도 무조건 모두 가져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솔직히 그 불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엔티티를 다 가져오는 컬렉션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컬렉션은 그 리스트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정 사항만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올 수도 있기는 한데 수정되는 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엔티티 컬렉션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find, get,
remove get changed 이렇게 돼 있고요. 찾기랑 뭐 전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컬렉션 전체 리스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추가, 삭제, 그다음에 get chan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적용이 된 게 리프레시 토큰 엔티티거든요. 얘가 세션 에그리게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 컬렉션으로 해서 엔티티 컬렉션이 들어가 있고요. 로테이트를 하면 이제 기존 뉴 토큰을 발급을 하고 이거를 이제 리프레시 토큰 컬렉션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토큰스 뉴 토큰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애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전체 리스트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뉴 토큰을 추가하겠다라는 동사 행위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삭제할 때 삭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굳이 반영이 안 돼 있긴 한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구현한 레포지토리에서도요, 크레이트를 하면 일단 먼저 엔티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로 리프레시 토큰에서 체인지들을 갖고 와서 이걸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도 get 체인지들을 갖고 와서 create many, 업데이트 many, delete many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없는데도 호출하면 낭비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어차피 이게 업데이트 매니가 없기 때문에 결국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컴바인 보면 이제 맵으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리스트가 0이면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버헤드는 뭐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if은 감싸나 if은 안 감싸나 똑같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매퍼 같은 경우도 엔티티 컬렉션 있으면 뭐 이렇게 엔티티 컬렉션에 추가를 해주고, 없으면 그냥 빈 엔티티 컬렉션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DDD 어그리게이트 루트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제 레이즈 로딩을 하면서 뭐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on delete 말고도 이제 on dirty new created 하면 unchanged new 그다음에 dirty 하면 사실 아무튼 있어요. 그 패턴으로 해가지고 좀 더 상태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불필요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모든 거에 뭐 deleted aggregate, created aggregate, updated aggregate 하면 네, 일단 코드 양이 늘어나고요. 개발자가 그걸 실수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방금 이제 엔티티를 크리에이트 했는데 당연히 업데이트를 넣지, 그거를 다시 당연히 크리에이트를 넣지 업데이트를 넣겠다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그럼 not found도 에러 떠서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실수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사람을 너무 잘못 보는 건가 싶은데 그 정도로 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커맨드 이런 게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주요 개선된 내용이었습니다.